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영어 150 1부 간다의 음모부터 2부 이도의 꿈까지 영어 읽기 교과서로 리더즈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영어 공부법에서도 그림책에 이어 읽는 책으로 리더즈를 언급했는데요.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에 많이 사용한 미국 초등 읽기 교과서 뉴 내셔널 리더즈 같은 리더즈가 현대의 리더스북과 같은 성격의 책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 살펴보고 리더스북과 관련하여 더 캣 인 더 햇의 탄생 비화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세기 후반의 뉴 내셔널 리더즈와 현대의 리더스북은 단계별 읽기 교재라는 정체성은 공유하지만 성격과 용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연결한다면 뉴 내셔널 리더즈 같은 리더즈류는 현대의 리더스북의 조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인 뉴 내셔널 리더즈 같은 책을 학술적으로는 베이슬 리더즈라고 부릅니다. 베이슬 리더즈는 체계적인 읽기 지도를 위해 어휘와 문법을 철저히 통제하여 만든 기본 읽기 교과서로 초등학년별로 구성됩니다. 현대의 리더스북은 이런 베이슬 리더즈의 딱딱함을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닥터 수스의 더 캣 인 더 햇입니다. 단 236개의 단어만 사용하면서도 역동적인 서사를 만든 이 책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19세기 교과서 중심의 권위적 교육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아동 중심의 문학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접근은 현재도 학교 교과서와 언어표 영어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대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표 영어가 시대적 패러다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이런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의 리더스북 명칭으로 학술적이거나 출판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할 때 리더즈 또는 얼리 리더즈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림책보다는 글밥이 있고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책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미국 도서관 분류 체계에서도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할 때 쓰는 정식 명칭은 레벨드 리더즈입니다. 아이들의 읽기 수준에 따라 레벨 1, 레벨 2 등으로 단계가 정밀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ESL, EFL 같은 언어학습 환경에서의 명칭은 그레이디드 리더즈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을 위해 어휘와 문법 수준을 제한하여 만든 책들을 일컫는 공식 용어입니다. 언어표 영어에서는 리더스북을 플라이 가이 같은 캐릭터별 리더스북과 언 아이 캔 리드 북 같은 단계별 리더스북으로 나눕니다. 이 분류 방식은 실제 현상을 아주 잘 포착한 실용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와이조니 켄트 리드 논쟁과 닥터 수스가 출판사의 요청을 받고 쓴 더 캣 인 더 햇의 탄생 비화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 루돌프 플래시가 쓴 와이조니 켄트 리드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미국 학교는 단어를 통째로 그림처럼 외우게 하는 룩세이 메소드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룩, 제인, 룩 같은 지루한 문장이 반복되는 교과서 딕 앤 제인 시리즈가 표준이었습니다. 플래시는 이 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스스로 읽지 못하는 문맹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배우는 파닉스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애가 왜 학교에서 글을 못 배우나? 라는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교육계는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읽기 실력을 키워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출판사 호튼 미플린의 편집장 윌리엄 스폴딩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작가 닥터 수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줍니다. 학교 교과서 대신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몰래 읽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책을 써주게. 단,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필수 단어 225개만 사용해서 말이야. 닥터 수스는 이 제한된 단어 목록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고양이 캣과 모자 햇이 목록에 있는 것을 보고 겨우 제목을 정했지만 단 200여 개의 단어로 리듬감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1957년 출간된 이 책은 기존의 딱딱한 베이슬 리더즈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책을 읽으며 열광했고 이는 학습용 리더스북이 문학적 예술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닥터 수스의 더 캣 인 더 햇은 와이 조니 캔트 리드로 대변되는 미국 읽기 교육의 위기론에 대한 실천적 해답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얼리 리더즈 장르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 리더스북의 역사가 단순한 교재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읽을 권리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닥터 수스 이전의 대표 교재였던 딕 앤 제인 시리즈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초등교육을 지배했던 베이슬 리더의 대명사입니다. 당시 교육 철학이었던 룩세이 메소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문장은 극도로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서사나 갈등 없이 상황만 나열하는 등 감정 표현의 부재와 평면적 구성 또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수스의 더 캣 인 더 햇은 똑같이 쉬운 단어를 쓰지만 라임이 살아있고 비 오는 날 집에 갇힌 아이들의 지루함이라는 공감대와 서사가 있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고 결코 울지 않으며 결코 사고를 치지 않는 완벽하고 지루한 화이트 칼라 중산층 가정의 표본 같았던 딕과 제인의 반기를 들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고양이를 등장시킨 것이 바로 닥터 수스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 당시 아이들이 딕 앤 제인 시리즈를 지루해했는지 그리고 왜 닥터 수스의 등장이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닥터 수스의 영향으로 현대적 리더스북은 인종, 가족 형태, 신체적 조건이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늘 웃고 있는 완벽한 아이들이 아니라 화를 내고 실수하고 미워도 하는 진짜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을 다루고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요소나 유머를 적극 도입하여 아이들이 교과서라는 틀을 넘어 문학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처럼 리더스북의 발전은 단순한 읽기 기술의 습득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아동의 주체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초등 읽기 교과서인 베이슬 리더즈의 변천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